자, 이제 혈압계죠. 혈압계. 그래서 혈압계는 이제 혈압이잖아. 그래서 블러드 그 프레저, 블러드 프레저가 혈압이죠. 혈압. 그래서 혈압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동맥 혈압을 의미합니다. 심장에서 펌프질을 했을 때 이제 그 수축됐을 때, 심장이 이제 그 수축됐을 때 피가 나오는 쪽으로 봐야 되니까 이제 동맥 혈압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동맥 혈압은 동맥의 벽에 미치는 피의 압력이다. 그래서 피의 압력, 요 말 자체가 이제 혈압이죠. 그죠? 피의 압력이 혈압이야. 그래서 이제 이 혈압에 의거해서 이제 그 혈액이 전신을 돌아다니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혈액순환이라고 그러고, 얘를 우리가 이제 블러드 그 서큘레이션이라고 한다. 블러드 서큘레이션, 혈액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혈압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심장이 수축할 때 이제 수축기 혈압이 있고 확장, 그러니까 심장이 수축할 때는 수축기 혈압, 확장할 때는 확장기 혈압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수축기 혈압하고 같은 말은 이제 그 꼭 외워야 돼. 시스톨릭 블러드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저고, 수축기라는 뜻이야. 이게 수축기 혈압이고, 얘가 바로 우리가 최고 혈압이라고 하는 것이야. 최고 혈압. 그리고 확장시, 그러니까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하는데 확장시 나타나는 혈압을 확장기 혈압이라고 그러고, 얘를 우리가 영어로 다이아스톨릭 블러드 프레저라고 그러고, 다이아스톨릭 블러드 프레저라고 그러고, 얘를 최저 혈압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야. 최저 혈압, 최고 혈압, 최저 혈압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해 갔죠? 뒤에 좀 나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혈압을 측정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 120에 80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120에 80이 무슨 뜻이야? 120이 최고 혈압이라는 뜻이고 80이 최저 혈압이라는 뜻이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의 의미가 더 쉽잖아. 수축기 혈압이 120이고요. 확장기 혈압이 180이요. 그러면 우리처럼 전공자는 알아듣지. 그래서 이 세 개가 같은 말이고 영어로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세 개가 같은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수축기 혈압은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저. 자, 이렇게 할 때 같이 이렇게 따라하면 더 좋아. 그죠? 그러면 안 졸리고 좋잖아요. 수축기 혈압이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저고 영어로, 또 최고 혈압, 그 다음에 확장기 혈압 다이아스톨릭 블러드 프레저, 최저 혈압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120에 80 이런 말이 최고 혈압이 120이고, 즉 수축기 혈압이 120이고 최저 혈압이 80이다 이런 뜻을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축기 혈압, 확장기 혈압인데 이제 얘를 이완기라고도 한다. 이완기 혈압.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말로 혼용이 돼서 쓰이고 있는 거야. 영어로는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저고 다이아스톨릭 프레저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거죠.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혈압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왜냐면 우리 인체가 바로 그 카오스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야. 아셨죠? 우리 인체가 카오스적 특성을 갖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카오스라는 것은 그 나비 효과 이런 말도 들어봤잖아. 아주 미세한 영향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예를 들어서 나비 하나가 날개짓을 했어. 나비가 날개짓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그 날개짓한 영향이
일주일 후에 뭐 일본에 쓰나미가 발생됐다. 좀 약간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카오스적 특성을 갖는 이유는 바로 뇌 때문이야. 뇌가 바로 카오스적 특성을 갖고 있잖아. 그죠? 왜 그래? 뇌는 10에 12승계의 뉴런이 있고, 그 한 개 한 개의 뉴런이 다 뇌파를 발생시키면서 정상 동작을 하는데, 걔네들이 우리 인체를 움직이고 눈동자 움직이고 말을 할 때는 평균값으로 동작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앞에서 내가 뇌파를 설명할 때 그 저기 뭐야 평균값의 효과를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뇌파를 분석할 때는. 자, 그래서 10의 12승계의 각각의 파형이 동작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팔도 움직이고 말도 하고 눈동자도 움직이고 의식을 갖게 한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카오스적 특성을 갖지만 이 카오스적 특성은 결국에는 뭐야? 그 특정 패턴을 갖고 움직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말이 카오스라는 뜻이지 혼돈 이론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말이 혼돈 이론이지 결국에는 특정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야. 그래서 오늘날 이 카오스적 특성을 뇌를 흉내냈지만은 이 특성의 증권에도 쓰여요. 증권. 즉 단기 예측 모델로 쓰여요. 얘가. 그래서 날씨. 슈퍼컴퓨터가 날씨를 예측할 때도 이 카오스 이론을 이용해서 그 단기 2주 한 2주 정도 14일 정도를 예측을 해내. 단기 예측 모델이 이런 뜻이고 또 증권에도 써 이걸. 그래서 주식이 어떻게 변할 건가 그러면 단기 예측만 가능해. 그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게 재밌지 않아? 솔직히 그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시시각각으로 혈압이 바뀌어.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지. 왜? 소수점 이하로 바뀌니까. 그죠? 뭐 121에 81이에요. 잴 때마다 다 틀리거든? 잴 때마다 다 틀릴 수 있어. 그죠? 근데 이제 소수점 이하로 바뀔 때도 있고 막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러프하게 정상입니다. 비정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뒤에 정상혈압이 나오거든요. 또 그때 가서 얘기하고. 자, 그래서 혈압은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심장이 한번 박동하는 동안에도 혈압은 큰 차이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심장은 수축을 할 때 동맥혈관으로 피를 보낼 때가 혈압이 가장 높겠죠. 당연히. 왜? 수축기 혈압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심장이 피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동맥혈관에 미치는 압력이 낮겠지. 이때는 이완기 혈압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완기 혈압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거죠. 같이 외우라고. 또 여러 혈관에서의 혈압. 그래서 우리 몸은 에이올타. 그래서 좌심실에서 나온 피가 전신을 돌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에이올타 그래서 대동맥을 거쳐서 라지 앤 스몰 아테리올 그래서 소동맥을 거치고 카필라리 모세혈관 그래서 베눌스 그래서 그 브너스 미안 죄송합니다 브너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인이 정맥이라 진짜 베인 VIN이 정맥인데 이제 소정맥일 때는 작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요게 유엘이 붙지 유엘이 어원이야 이게 작다라는 뜻이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책에는 안 나와. 근데 그 작은 거에는 이런 말들이 붙어. 하여튼 과립이라든가 ULE 뭐 LE 이런 말이 붙어 하여튼. 그래서 베뉴스 그러면 이제 소정맥이 되고 스몰 앤 라지 베인스 그러면 정맥이지 정맥 베인스가 그래서 대정맥 그리고 라이트 아트리엄 우심방 이렇게 되는데 여러 혈관에서 이제 그 혈압이 이렇게 다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블러드 프레저가 이제 밀리미터 Hg잖아. 이게 수은주의 그 압력 압력에 의거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수축기 혈압이고 이제 여기 밑에가 이완기 혈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내가 이렇게 전에 제가 혈류량 측정기 한번 설명할 때 이게 이제 그 혈압 그래프랑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혈압의 단위가 이제 밀리미터 Hg다. 그래서 얘는
그 혈압계의 수은 기둥의 높이를 밀리미터로 나타낸 것으로 밀리미터 Hg, 그래서 Hg는 이제 수은이니까 밀리미터 Hg가 단위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최고혈압인 수축혈압을 먼저 쓰고 최저혈압인 이완결합을 나중에 쓰니까 132에 85입니다. 이러면 최고혈압이 130이고 최저혈압이 85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러면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제 온도, 습도라든가 이런 거. 그죠? 왜냐하면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이 심장이 겨울, 또 기온, 또 이 냉탕, 그죠? 목욕탕에도 냉탕 이런 데 들어가면 이제 피가, 왜냐면 얘가 이제 낮은 기압 기온이 낮고 겨울이니까 혈액이 빨리 돌아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온몸이 이제 우리는 36.5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항온이지. 항온. 그래서 이 혈압을 올리니까 최고 혈압의 차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뭐 주사 맞거나 이러면은 그 주사 하나 맞는 거는 별일 아닐지 몰라도 갑자기 막 심장 뛰잖아. 그죠? 그래서 각성 상태라든가 스트레스, 뭐 화를 낼 때 특히 이럴 때도 혈압이 올라가죠. 또 운동할 때는 당연히 그 신체적인 노동이나 운동을 할 경우 혈압이 올라가고 안정되면 다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인데 하루 중에도 이렇게 기상했을 때, 그 다음에 아침 먹을 때, 출근할 때 이렇게 쭉 재본 거지. 회의할 때, 회의할 때 이제 긴장되나 봐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시간으로 이렇게 같이 봤는데 이 시간에 대해서도 변하지만 어떤 상태에 따라서 변하냐, 이제 그거를 같이 보도록 하루 중에 이제 혈압 변화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혈압은 아침과 저녁에 10mm H에서 30mm 정도의 혈압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잠자고 일어났으니까 낮고, 점심 때가 가장 높고, 오후에 점점 떨어지고, 저녁 때 재상승하고, 취침할 때 다시 최저가 되고 이럽니다. 그럼 혈압을 이제 우리가 음식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이런 얘기죠. 술 먹으면 혈압 이제 심장이 빨리 뛰고, 담배, 커피, 카페인 이런 거, 또 염분 섭취량이 증가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통 이런 거, 그리고 통증이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또 그리고 지속적인 통증에는 오히려 또 혈압이 내려가기도 하고요. 또 나이에 따라서 중년 이후에 혈관의 탄성력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혈압이 이제 올라가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45 정도 넘고 50 넘고 60 넘고 막 이러면 이제 혈관이 점점 탄성이 떨어지니까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술, 담배 같은 거 많이 하게 되면 이제 고지혈증까지 오기 때문에 혈액이 나빠지잖아. 고지혈증이라는 말은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러한 그 중성지방이 피에 이제 많이 섞여 있는 것이니까 그만큼 이제 혈액에 대한 압력이 이제 좋아지지 않게 되죠. 그리고 혈관이 나빠진다. 혈관이 나빠지는 거야. 고지혈증은 이제 이런 것들은 혈관과 관계된 거지. 혈관이 나빠지니까 이제 그만큼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별에 따라서도 20에서 40세에서는요 남자 혈압이 여자보다 더 높고요. 그 다음에 그 50에서 60세 사이에는 오히려 이제 여성 혈압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규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압을 측정하는데 말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부정확한 혈압이 나옵니다. 이완결합이 상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커프, 공기주머니 뒤에 나와요. 잘 모르겠으면 여기 뒤에 있는데 공기주머니를 너무 느슨하게 매거나 폭이 좁은 커프를 사용하면 혈압이 높게 측정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혈류 역학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혈압을 공부하지만 푸아제이유의 법칙이 있어. 그것도 나중에 기계공학인데, 원래는 혈류 역학은 원래 기계공학으로 분류됩니다. 우리 의용기계공학이라고 해요. 의용기계공학. 그래서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그 내적 요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혈관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압이라는 것은 1회 박출량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심박출량 때 공부했다시피 남성은 1분간 그 5리터의 피가 심박출량의 양이고 여성은 10% 적은 4.5리터가 나온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 심장은 1분에 73번 정도 뛴다. 72번이나 73번. 따라서 그 저기 5리터 나누기 그 73이나 71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1회 심박출량이 70ml 정도 나오죠. 70ml가. 그러니까 혈압이라는 것은 1회 심박출량이 그 스트로크 볼륨이잖아. 이거 전에 공부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스트로크 볼륨? 그래서 스트로크 볼륨이고 이 혈관 저항이지. 혈관의 그 저항 여기에 의거해서 이제 혈압의 그 저기 내적 요인이 변동을 일으킨다 이거야. 그죠? 혈관계가 변화한다거나 호흡성 변화, 또 갑상선 호르몬. 이 갑상선 호르몬은 이제 그 사이로이드인데,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그 우리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주잖아. 그래서 이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그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이제 좀 붓죠. 붓기가 생기는 거야, 몸에. 신진대사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갑상선이니까. 이게 갑자야. 한문으로 그 해당 장기가 갑자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갑상선이라고 부르거든. 이렇게 갑자 모양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목 뒤쪽에, 그쪽에 있잖아. 그래서 갑상선, 이게 있다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변화하면 이제 신진대사에 영향을 주니까 당연히 혈압에 영향을 주죠. 심장에 영향을 주니까 또 혈액의 그 점도, 그 비스코시티, 또 장기 내 장애가 발생됐다거나 또 발열이 나온다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혈압이 영향을 받게 된다. 즉 1회 심박출량, 스트로크 볼륨과 혈관 저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혈관 저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혈관이 혈액이 지나가는 데 있어서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주 세밀한 세동맥이라는 것이 이제 그 동맥은 동맥인데 가늘한 동맥이잖아. 그죠? 그래서 세동맥의 직경이 가늘수록 혈관 저항이 증가하니까. 그죠? 그러면 피가 지나가는데 있어서 피를 전류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세동맥이 직경이 좁으면 좁을수록 혈압은 높아지겠지. 저항이 세지니까. 정기적으로 생각해도 똑같은 얘기죠. 또 혈류는 이제 블러드 플로우잖아. 블러드 플로우. 다른 데서 배웠어요, 다. BLOD 플로우. 혈액이 흐름이니까. 그래서 이 혈액의 흐름을 측정하면 미터만 붙여주면 되지. METER, 블러드 플로우 미터 이렇게. 자, 그래서 그 혈관 저항이 일정하더라도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량이 많아지면 혈압이 상승하죠. 따라서 이제 이럴 때는 불안하거나 운동할 때 이럴 때다. 또 대동맥판 폐쇄 부전증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류머티스 열이 발생되거나 류머티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신경통이 발생되는 거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그 염증이니까 열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죠? 어떠한 몸에 염증이 있으니까 열이 발생된다거나 또 대동맥에 동맥경화증, 동맥경화 막혔다거나 이럴 때, 또 심장의 대동맥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증상 이럴 때 이제 혈류가 이제 혈액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혈액의 그 비스코시티, 점도라는 말은 이제 끈적끈적하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적혈구수라든가 혈중 포도당이나 콜레스테롤 이 농도라든가 콜레스테롤의 농도 이런 데에 비례해서 점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점도가 높으면 당연히 혈관 저항에 미치는 영향이 피가 더 강하게 받으니까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대동맥의 이제 탄성력 이런 거, 그래서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면 혈압이 높아진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 같은 거,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게 많아지면 이제 그러니까 몸에 나쁜 그
물질들이 많아지면 그 혈증 지질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혈압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혈압은 이건 알고 있어야지 꼭. 그래서 그 최고 혈압, 저기 그 다음에 수축기 혈압, 수축기 혈압, 최고 혈압,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저 다 같은 말이지. 블러드 프레저. 그 다음에 최저 혈압, 그 이완기 혈압, 그 다이아스톨릭 블러드 프레저, 그죠? 그래서 정상 혈압은 120에 80이야. 알았죠? 120에 80이 정상 혈압이고 전 고혈압은 그 고혈압 들어가기 전이잖아. 그래서 140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전 고혈압이라고 불러. 알겠죠? 그리고 140이 넘어가면 이제 1단계 고혈압이야. 그래서 요 수치에 들어가면은 이제 조금씩 그 고지혈증 약을 먹던지,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 처방을 해주니까 그 처방에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 그 50 중반 넘어가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 요인이 여기 있는 거야. 사실은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 사람은. 2단계 고혈압은 160 이상이거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약을 확실히 먹어야 돼. 그래서 약만 제때 잘 먹으면 그 혈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까지 설명하기에는 뭐 의료기기 하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료기기를 설계하고 개발하고 해당 의료기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알고 의료기기를 공부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신경계까지는 이제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어차피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요렇게 알고 있어야 돼. 요 정도는 알겠죠? 꼭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혈압 관리를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0은 안 넘지만 한 요 정도 된다고. 요 정도. 저의 비밀을 밝혔죠. 자, 그래서 고지혈증 약도 한 몇 달 먹고 그랬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뭐 처방을 안 내려도 내가 가서 그 저기 뭐야 고지혈증 그 처방을 1년 전에 받은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그 동네 저기 병원 가가지고 평생 먹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한 번 생기면은 계속 먹어야 돼. 고지혈증 약은 평생 먹어야지 뭐. 근데 요새는 또 안 먹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 저기 먹어야 돼. 혈관이 되게 나빠져 하여튼. 요 정도만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혈압 측정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카테타 끝에다가 카테타 있지? 카테타 끝에다가 압력 센서를 달아가지고 대동맥까지 넣어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중환자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우리가 건강 진단을 받는다거나 저 어디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혈압 측정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건 다 비관혈식 혈압이야. 알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게 중요한데, 이제 일단은 요것부터 설명하면 그 혈압 측정 방법에는 직접 측정법과 간접 측정법이 있어. 알았죠? 그래서 이 직접 측정법이라는 것은 그 이렇게 폴리에틸렌 재질의 그 카테타, 이렇게 투명한 이렇게 튜브가 있잖아. 얇은 이렇게 튜브가, 얘를 말초 동맥내로 삽입해 가지고 트랜스듀서를 이 끝에다가 압력 센서를 달아. 압력 센서를 달고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렇게 계측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OPM프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개념상 이렇게 그리지, 이렇게 장치가 있겠지 이쪽에. 그리고 이렇게 장치가, 그럼 일로 들어가면 이제 머나미터가 이제 압력계야. 이 압력계를 통해서 동맥 혈관 내 압력을 직접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속에다가 카테타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넣어? 우리 요골동맥 있지? 요골동맥이라든가 상완동맥, 상완 이렇게 안쪽에도 있고, 애과, 겨드랑이 쪽이라든가 족배, 그래서 발등 있지? 발등에 보면
그 혈관이 뚫룩 튀어나왔잖아. 그런 데다가 삽입해도 되고, 대퇴. 그래서 그 우리 허벅지 있지? 허벅지 쪽에 그 대퇴 동맥이 있거든? 이런 데다가 그 쓰는 거야. 그래서 요골 동맥이나 이제 족배 동맥을 가장 많이 쓰는데, 이런 카테타를 그 동맥에다가 삽입해가지고 이렇게 그 삽입해가지고 그 말초 동맥내로 삽입을 해가지고 혈압을 직접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쓸 때는 중환자 있지, 쇼크나 출혈 등으로 인해서 간접 측정법으로는 동맥 혈압을 측정할 수 없을 때, 이런 중환자들은 이제 그 관열식 혈압 방법을 쓰는 거지. 그래서 직접 또는 침습적 방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서 침습이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에 인베시브라고 공부했잖아. 꼭 외우라고 그랬지, 이 영어. 인베시브. 인베시브한 방법이 있어. 그리고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해당 장기 쪽에서 직접 측정하니까 직접법이고. 그리고 침습적인 거지? 사람 몸을 뚫고 들어갔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설명해야 돼. 잘 들어. 그래도 직접법이고, 직접 해당 장기에서 측정하니까 직접법이고, 그 다음에 사람 몸속에 들어갔으니까 침습적이고. 됐죠? 여기까지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이 카테타가 관이지. 이 카테타가 관이란 말이야, 지금. 카테타가 관이야, 관. 우리나라 말로. 이 관을 이용해서 센서 달아가지고 넣지. 어디다가? 혈관에다가. 이게 혈관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혈관에다가 관을 넣어서 카테타를 넣어서 측정했다. 그래서 관혈식 혈압 측정법이라고 해. 관혈식. 이해 갔죠, 이거? 그래서 관혈식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기낭, 그 뉴매틱 블레더. 그래서 이 공기 주머니에다가 공기를 넣어가지고 상지에서 측정하는 이 혈압을 우리는 뭐야? 비관혈식 혈압계라고 그래. 그래서 난 인베시브 블러드 프레저. 그래서 NIBP 방법이라고 그러거든. NIBP 약어로. 근데 난 인베시브 블러드 프레저인데 뒤에 나와요, 어차피. 좀 이따 나와.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그래서 난 인베시브 블러드 프레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해당 장기까지 가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상지에다가 측정하니까 간접법이지? 해당 장기가 아니잖아. 혈관 안에다 넣은 게 아니니까 간접법이지. 그 다음에 비침습이지. 인베시브 앞에다가 난 인베시브 NOM만 붙이면 돼. 나머지는 똑같아. 난 인베시브 그러면 이제 비침습적이지. 사람 몸속을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비침습적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혈관 안에다가 관을 넣으면은 관혈식인데, 얘는 혈관에다가 넣지 않았으니까 비관혈식.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물론 이제 자, 하여튼 요렇게 이해를 하고, 좀 설명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는 직접법하고 침습적인 거랑 관혈식이 다 같은 말이죠. 여기서도 간접법, 비침습적인 거, 비관혈식이 다 같은 말이지. 어? 근데 직접하고 간접이라는 말이 반드시 그러니까 그래. 요거 두 개는 언제나 같은 말이지. 요 두 개는. 얘 두 개도 언제나 같은 말이 되지. 그지? 그리고 여기서는 얘도 같은 말이 되고, 여기서는 얘도 이렇게 같은 말이 되지? 이런 얘기야. 알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체를 엑스레이로 찍어. 그러면 엑스레이로 X선을 발사해가지고 인체를 필름에다 찍잖아. 그럼 얘는 직접법이야, 간접법이야? 당연히 간접법이죠. 사람 몸을 열어서 볼 수 없으니까 X선을 쐈으니까 간접법이겠죠. 그리고 전에 공부했던 심박출량도 그 대동맥 앞에 가가지고 피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픽스 방법하고 그 염색약 희석법하고 이런 걸 썼잖아. 그러니까 또 산소, 0도시에 산소를 이용해서 썼고, 0도시에 그 식염수, 미안해. 왜 이러지? 0도시의 식염수를 이용해서 온도 변화로 심박출량을 측정했죠, 전에? 그러면 그런 것도 간접법이 되는 거야. 알았죠? 간접법. 자, 하여튼 간접법이 그런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 요 정도 이제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이런 혈압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이제 그 팔뚝이 아니라 저기 그, 그, 저기 저기 그 상완에다가 에어커프를 감잖아. 이 기낭을 공기주머니 얘를 상완에다가 감잖아. 내 말이 해가죠? 근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반자동 혈압계, 얘는 병원용 자동 혈압계, 얘는 손목으로도 측정하는 손목 혈압계, 얘는 수은주 혈압계지? 수은주 혈압계? 그 다음에 아네노이드 혈압계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얘가 일단 아네노이드 혈압계야. 그리고 최근에는 얘를 많이 써. 왜 그런 줄 알아? 수은이 인체에 해롭잖아. 그래서 의료기기에서는 그 4대 물질을 퇴출시켰거든 이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은이야. 그래서 수은이 들어있는 의료기기를 못 써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네로이드 혈압계를 쓰는 거야. 요거를. 그리고 이제 집이나 이런 데서는 이러한 그 자동 혈압계 이런 걸 많이 쓰죠 우리가. 자, 근데 이제 요걸 이해해야 돼 지금부터. 자, 그러면 여기 청진기가 붙어 있지? 근데 여기도 원래 청진기를 붙여서 써. 원래 의사들이, 간호사나 의사들이 청진기를 넣어서 써. 그럼 얘를 그 팔뚝에다가 그러니까 그 상완에다가 감아서 상완에다가, 그지? 그러면은 그 저기 뭐야 그 기낭을, 이 공기 주머니를 그 상지에다가 감아가지고 압력을 가하지. 그러면 내 말 잘 들어야 돼. 요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게 이제 요렇게 돼서 이제 이게 손이라고, 손.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감았지, 기낭을. 이게 류마틱이라는 말이 공기란 뜻이잖아, 공기. 그래서 기낭, 이 공기 주머니를 감고 이제 여기서 에어 벌브로 이게 손으로 잡고 막 공기를 넣잖아.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 압력을 가해서 혈류를 차단하지. 혈류를 차단한 다음, 혈류를 차단하는데 이 안에 이제 청진기를 요렇게 미리 넣어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푼다고. 얘 공기를 이제 풀지? 풀면은 어떻게 돼? 이 안에 이제 혈관이 있잖아. 이렇게. 그럼 심장은 지금 여기서 뛰고 있지. 심장은 여기서 뛰고 있는데 이 공기 주머니가 막혔지, 지금. 혈관이 막혔지? 그런데 이제 혈관을 서서히 이 공기 주머니를 풀어봐. 풀면 어떻게 돼? 이제 이 혈관에서 피가 지나가지. 피가 지나갈 때 첫 번째 소리가 들릴 거 아니야, 청진기로. 그 소리가 바로 코르토코프음이야. 코르트코프라는 사람이 최고 혈압을 알기 위해서 요 방법을 쓴 거야. 청진기를 이용해서. 왜냐면 언제가 최고 혈압이고 언제가 최저 혈압인지 알 수가 없거든. 이 혈압 곡선에서. 이거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 아는 거지. 어? 그래프를 보니까 아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소리로 들어야 했거든. 그리고 여기 계기판이 있고. 그러면 이제 120에 80이다. 이렇게 되면 120에 80입니다. 하려면 청진기를 넣고 공기로 혈관을 막은 다음에 이걸 풀면은 이제 그 공기가 빠지면서 드디어 혈액이 쫙 지나가지. 처음으로 혈액이 쫙 지나갈 때, 혈류가 재개될 때 혈액의 이 와류, 이 디스터번스 현상이 일어나거든. 여기서 막 이렇게 소용돌이 같이 막 일어나면서 그때 첫 번째 소리가 딱 들려. 그때가 최고 혈압이고, 그때 계기를 딱 보니까 120이다 그러면 120이 되는 거고, 130이었다 그러면 최고 혈압은 130이 되는 거고, 160이었다 그러면 그때가 160이었다 그러면 최고 혈압은 160이 되는 거지. 좀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청진기를 넣고
혈관을 막은 다음에 풀 때 소리, 첫 번째 나는 소리가 최고 혈압을 가리키는 거야. 알았죠? 이해 갔지? 그래서 청진기로 듣고 동맥 폐쇄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 그래서 요게 이제 최고 혈압이라는 뜻이야. 알았죠? 최고 혈압. 그래서 이때 와류음이 딱 들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소리가 딱 이렇게 소리가 나면 혈액이 지나가는 소리가 날 때가 최고 혈압이야 이제. 그러면 이제 최저 혈압은 소리가 점점 들리다가 이제 안 들릴 때가 최저 혈압이지. 내 말 이해갔죠? 자, 그러면 오실레이션 메서드. 그러면 오실레이션이란 말이 뭐야? 이게 발진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진동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 얘기는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오실레이션 메소드, 초음파 감지법, 촉지법 쪽에 있는데 오실레이션 메소드는 뭐야? 이 기낭의 압력을 서서히 내릴 때 압력계의 바늘이 진동을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를 센서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이게 0을 가리키고 있잖아. 압력계가. 그러면은 이렇게 꽉 감았으니까 0을 가리키다가 풀면 이때는 청진기가 없어도 되지. 청진기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계기판을 보다가 첫 번째로 움직일 때가 최고 혈압이지. 피가 처음으로 지나가니까 이제 내 말 이해갔죠? 이게 오실레이션 방법이야. 왜 오실레이션이라고 붙였는지 알았지? 얘가 왔다 갔다 진동을 하지. 그래서 기낭의 압력을 서서히 내릴 때 압력계의 바늘이 진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수축기혈압이라고 본다고. 이해갔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초음파 감지법도 있어. 초음파를 이용해서 동맥벽에 운동을 할 때, 즉 심장이 수축을 딱 하고 수축과 이완을 거듭하는데 얘는 막혀 있잖아. 지금 기낭이 막았지, 혈관을. 그러면 공기를 서서히 풀면 어떻게 돼? 심장이 수축할 때 이 혈관을 때리겠지, 피가. 그럼 딱 때릴 때 그때 운동을 초음파로 감지해서 최고 혈압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가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이걸 얘기할게. 촉지법으로 얘기할게. 촉지법은 뭐야? 여러분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왼손의 그 손목의 요골동 저기 뭐야? 그렇지. 요골동맥을 잡아봐. 요골동맥을 잡아봐. 그러면 어때? 지금 누르고 있으니까 어때? 맥이 뛰지, 맥박이 뛰잖아. 오른손 엄지손으로 왼손의 요골동맥을 누르고 있어봐. 뛰지? 그럼 왜 느껴 이거? 피가 지금 그러니까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거듭하니까 어때? 피가 혈관벽을 지금 때리는 걸 느끼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맥이라는 것은 한방이든 어디든 맥이라는 것은 심장의 수축과 이완을 거듭할 때 그 수축 시 심장의 수축 시 불출된 피가 혈관벽을 때릴 때의 진동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거든. 이해 갔죠? 자, 그러면 내 말 잘 들어봐봐. 여러분들이 최고 혈압을 측정해야 되는데 오실레이션 방법도 못 써. 그러니까 이것도 없고 압력계도 없고 그 다음에 초음파 장치도 없지. 그 다음에 청진기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최고 혈압을 알 수 있을까? 자, 내 말 잘 들어봐봐. 에어 벌브로 공기를 가해서 혈관을 막았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왼손에 여기 요골동맥을 엄지손으로 누르고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공기를 풀어. 공기를 풀면 그때 피가 쫙 지나가지? 그때 맥박이 처음으로 뛸 때가 최고 혈압이야. 알았죠? 그때 나타나는 계기판이 120이면 그때 120이 최고 혈압이라고. 이게 촉지법이야. 왜 촉진지 이제 알았지? 왜 촉지라고 했는지 알았지? 자,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오실레이션 메소드가 있고 오실로 매트릭도 오실레이션이랑 비슷해. 그래서 동맥혈관에 혈액의 흐름이 없을 때까지 커프에 압력을 가하잖아. 그죠? 얘를 풀면 어떻게 돼? 그러면 공기압이 줄면서 압박된 혈관 내로 생긴 공간 속에 혈액이 흐르기 시작하잖아.
이게 이제 와류 현상이라고. 와류. 여기 위에서 또 말했지 한번. 여기 와류. 그래서 그때 그 와류가 생기면서 맥박이 뛰면서 진동이 발생하지. 그러니까 어차피 얘도 오실레이션이지. 진동이란 말이 오실레이션이니까. 알았죠? 이렇게 돼서 그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돼서 이제 화살표 너무 크게 그렸네.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뭐냐. 맨 처음에 움직일 때는 최고혈압.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이제 얘가 멈추면은 최저혈압.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커프 압력의 진동을 측정해서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을 진동법이니까 오실로메트릭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커프압의 진동으로 커프압의 진동을 측정하는 거죠. 공기주머니에. 됐죠? 자, 그러면 다 됐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오실레이션법도 진동법이고 오실로메트릭법도 진동법인데 뭐가 틀리냐면 여기 1, 2, 3은 뭐야 얘네들은? 최고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이지. 그죠? 최고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이지. 그리고 얘는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을 모두 측정하지. 그러니까 얘는 그 자동 혈압계에 쓸 수가 있지. 이 기술을 자동 혈압계에 쓸 수 있어. 그럼 그 예를 들어서 촉지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촉지법의 문제는 그 혈관을 공기주머니로 막았다가 풀 때 맥박이 맨 처음에 뛸 때가 최고 혈압이잖아. 그죠? 근데 최저 혈압은 알 수가 없지. 이미 맥박은 계속 뛰는데 최저 혈압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촉지법의 문제는 최저 혈압을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알았죠? 그 다음에 하여튼 1, 2, 3은 최고 혈압을 감지하는 거고 최저 혈압을 알기에는 힘들잖아 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같이 얘기하는 거고 최고 혈압 위주로 설명하는 거고 자동 혈압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오실로메트릭법을 이용해서 최저 혈압을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을 모두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커프 압의 진동을 이용하니까 이 진동을 우리는 전자공학에서는 발진이라는 오실레이션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의학에서는 이제 그냥 그 기계공학이나 이런 데서는 진동이라는 말로 쓰는 거지. 자, 혈압계의 종류는 이렇게 수은주 혈압계, 아네노이드, 영어로는 아네노이드야. 그리고 이제 반자동 혈압계 이런 것들이 있어. 그죠? 근데 내 말 잠깐 들어봐봐. 여러분들이 자동 혈압계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근무해. 그러면 내가 만든 혈압계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뭘로 알 수 있을까? 바로 수은주 혈압계지. 그러니까 수은주 혈압계가 가르치는 값과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한테 해야지 당연히. 그죠? 그때 이제 요게 측정한 값이 거의 일치하면 이 혈압계가 잘 만들어진 거지. 자, 내 말 이해갔지? 그래서 모든 혈압계는 사실은 직접 측정법, 즉 혈관 내로 삽입해서 압력 센서로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이상 비관열식, 즉 간접 방법,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쓸 때는 수은주 혈압계가 가장 정확해.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 갔을 때 혈압이 좀 이상하게 나왔다고. 근데 자동 혈압계를 썼거든. 그러니까 또 의료인이 혈압이 좀 이상한데요? 한 번 더 측정하죠. 그러면 또 한 번 측정했는데 또 이상하게 나왔어. 그러면 혈압이 좀 이상한데요? 정밀 검사 한번 받으실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수은주 혈압계로 한 번 더 측정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알았죠? 과잉 진료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우리 의료기기학 시간이니까 수은주 혈압계로 측정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수은주 혈압계로 측정을 한 번 더 했을 때 정상에 나오면 정상이고 이때도 이상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상한 거야. 그때는. 알았죠? 그러면 그때는 조금 이렇게 뭔가 더 심도 있는 검사를 해봐야지. 내 말 이해 갔죠? 수은주혈압계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는 그 가장 정확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딱 개발해도 얘랑 비교를 해봐 항상. 그렇게 개발한다고. 그래서 측정 및 정확성과 반복 측정 시 일치도가 높은 게 수은혈압계야. 근데 이 수은이 우리 의료기기에서 이제 퇴출이 됐지. 수은이 이제 그 중금속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새는 이 아네노이드 혈압계를 병원에서 이제 많이 쓰는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수은혈압계 설명했고, 자, 됐죠? 아네노이드.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수은혈압계죠? 수은혈압계. 자, 이게 전자혈압계. 집에서도 쓰고 하는 거. 이게 공기주머니고, 이걸 팔에다가 감아가지고, 공기 넣어가지고, 최고혈압, 최저혈압,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혈압계의 구조는 이제 압박계. 그래서 압박인데 왜 오클루전? 오클루전은 폐색이란 뜻이야. 오클루전은 폐색이란 뜻이지. 왜? 혈관을 완전히 막아야 되잖아. 혈관을 폐색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박대라는 말이 그 오클루전의 형용사인 오클러시브 퍼프 이렇게 된 거지. 압박인데 영어로는 오클러시브야. 혈관을 완전히 막아야 되니까. 내 말 이해갔죠? 그래서 이 공기주머니를 압력을 가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상완을 압박하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공기주머니를 이제 풀 때, 이제 요거. 이게 압력 조절 밸브거든. 그러면 이제 얘를 풀면은 공기가 이제 빠지면서 청진기가 있거나, 그러면 코르트 코품이 들리면 그때가 최고 혈압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오실로메트릭 법이지? 얘는 압력계야, 압력계. 머나미터야, 머나미터. 자, 그 다음에 그 고무구가 있지? 요거 에어벌브. 이게 에어벌브야, 고무구. 그 다음에 압력계. 이게 머나미터지? 요거. 그 다음에 그래서 맨 처음에 풀릴 때 그때 이제 얘가 딱 가리키잖아. 그러면 이제 그게 최고혈압이고 조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줄고, 근데 이제 최저혈압은 그 청진기로 알아야 되겠는데, 청진기를 넣어야만 최저혈압도 알 수 있죠. 그죠? 얘로는 최저혈압을 알 수가 없지. 어차피 0을 가리킬 테니까. 청진기를 넣을 수밖에 없어. 내 말 이해가죠? 압력 조절 밸브. 얘는 공기를 빼야 되니까 이제 압력 조절 밸브 있는 거고. 그죠? 자, 이해갔죠? 프레저 컨트롤 밸브 있고. 자, 그래서 혈압계의 그 장단점. 그래서 아날로그형 혈압계가 있는데 얘는 이제 경제적이야. 그 다음에 얘는 연속 측정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지. 계속 저기 뭐야. 그러니까 경제적이고 이동이 간편하고 디지털보다 정확한 혈압 측정이 가능하지. 확실히 얘는 더 정확해. 그러니까 수은주 혈압계가 대표적인 아날로그 혈압계지. 예. 그렇지만 이제 측정하는데 기술이 요구되고 숙련된 사람이 써야 되고. 그다음 디지털 혈압계는 이제 청진기가 필요 없지. 얘는 이제 청진기가 있어야 되고. 청진기 왜 필요해?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아날로그는 청진기가 필요하지만 얘는 청진기가 필요가 없지? 얘는 오실로 메트릭 법을 쓰니까. 알았죠? 자, 그 다음에 혈압 측정 시 주의사항.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 그냥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측정 자세 및 위치에 따른 혈압의 차이. 자, 요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혈압계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 자동혈압계든 이런 거는 다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 그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주머니도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고주파로 가공을 해. 그래서 그 여러분 튜브 알지? 튜브? 그 물에서 뜨는 뭐 이런 튜브가 있다. 뭐 이런 거 많이 갖고 놀잖아, 어린이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공기를 넣고 이제 딱 닫잖아. 그러면 이 튜브를 봐봐. 여기에 분명히 봉합을 했을 텐데, 봉합, 그, 꿰맨 자국 같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고주파로 열 가공을 한 거라고. 고주파. 이 고주파로 쏴서 이제 열 가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공기 주머니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럼 얘는 이제 안에 부직포랑 공기, 그러니까 공기 주머니 넣고, 밖에는 부직포로 싼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주파 가공을 한 거지. 쉽게 얘기하면.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전자 혈압계에는 이제 진동 센서 있지? 진동 센서를 넣어서 오실로메트릭. 진동을 감지해야 되잖아. 그래야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을 그 구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실로메트릭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자동 혈압계도 만들 수 있다. 아, 요런 게 있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혈압계가 동맥경화를 진단하는 데도 쓰이는데, 그때는 일반 혈압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요쪽, 상완 혈압하고, 아니, 그니까, 손목이지. 상완이 아니라 손목 쪽 혈압하고 발목 쪽, 손목하고 발목의 각각의 혈압을 측정해요. 그래가지고 손목 혈압을 발목 혈압으로 나눠. 그럼 이게 0.7이냐, 또 1.3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높게 나오면 이제 동맥경화, 또 너무 낮게 나와도 이상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측정하는 기법들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여러분들이 혈압계를 공부하는 건 사실이지만, 연구를 하는 거잖아, 우리가. 동맥경화를 진단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그 손목 혈압과 발목 혈압을 측정해서 요걸 나눠주면 얘가 지수가 나와. 이걸 ABI 지수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 저기, 여러분. 그래서, 그, 그래서 이걸 ABI 지수라고 그래. 근데, 그,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동맥경화를 진단하기 위해서 요쪽 손목의 혈압과 발목 혈압을 측정해서 나눠준 지수를 ABI 인덱스라고 그래. 근데 ABI 지수인데 누군가는 우리처럼 의료기기를 개발하거나 전공하거나 의료기기 쪽을 전공한 사람이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든 거거든. 진단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거라고. 내 말 이해가요? 여러분들 하여튼 요런 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의료기기를 개발해도 제대로 개발하고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혈압계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의공학, 우리 요새는 의료공학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우리가 지금 의료기기학을 공부하는 이상은 의료공학의 가장 큰 범주잖아. 치료기기, 진단기기가 지금 진단기기 공부하는 거지만 자 근데 의료기기를 만드는데 여러분 의료기기를 만드는데 침습적인 게 좋겠어? 비침습적인 게 좋겠어? 바늘 하나라도 사람 몸에 안 들어가는 게 좋겠죠. 따라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침습적 의료기기야. 알았죠?
비침습적 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한 거야. 의료공학은 결국에는. 사람 몸에 바늘 하나라도 찌르게 되면 진단하려고 감염도 일으킬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비침습적으로 보다 더 정확한 혈압을 측정하겠다. 이런 말이야.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가락이 있지만 이 손가락 두 개, 조그맣게 커프를 이렇게 두 개를 손목에다 감고 혈압을 측정하는 요런 혈압계도 나와. 근데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많이 안 쓰는 거지 지금. 이해가 좀. 별놈의 방법이 나와. 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혈당이지. 혈당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혈당 측정기를 쓰려고 하면 렌시스 있지. 렌시스. 바늘로 손가락을 항상 피를 내야 되잖아. 그 얼마나 스트레스인 줄 알아? 그러니까 광을 투과해서 혈당을 측정하려고 그래. 근데 정밀도가 떨어지는 거죠.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광을 투과해서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을 못 쓰는 거라고 지금. 계속 피를 뽑는 거지. 내 말이 이해가지. 우리가 진단기기니 치료기기니 다 공부하는데 어떻게든 비침습적인 방법, 바늘 하나라도 사람 몸에 안 찌르고 저 사람을 진단하고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라고. 자, 됐죠? 자, 이해 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또 진행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